앞에 있는 문제들은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야. 뭐 2, 3문항들 아까 설명했으니까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제목을 보면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책에 나와 있을 건데 조건식 두 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등차와 등비수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는요. 조건식이 두 개가 주어지는 경우예요. 왜냐면 등차 수열도 미정계수가 두 개고 등비 수열도 미정계수가 두 개야. 일반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초항하고 공차, 초항하고 공비.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주어지면 연립을 통해서 무조건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말 아시죠? 그래서 이 조건이 두 개가 주어지는 문제들은 일단은 뭐 대부분 3점 이하, 정말 쉬운 문제는 뭐 2점짜리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3점 이하로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A4, A7 등차 수열. 그럼 일단은 조건 두 개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일반항이 완벽하게 다 구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항을 무턱대고 구한다 싶으면 A4는 A 플러스 3D, A1은 A 플러스 6D라 놓고 이 둘을 연립해서 A 값과 D 값을 구해도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항번호가 작은 거랑 큰 거를 비교했을 때 A4에서 A7은 몇 칸 움직인 거야? 3칸 움직인 거지. 그럼 여기 9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하면 9에다가 3D를 더하면 21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9에서 12만큼 커져야 되는 거니까 3D가 12란 얘기고 그럼 D는 4 라고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D값이 구해지고 나면 여기를 이용하든 여기를 이용하든 초항을 다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니? 이런 식으로 식을 맞춰서 풀 수 있을 거란 얘기인 건데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는 아까 내가 수업했던 내용을 이용하자는 얘기인 거고 그걸 응용하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항번호를 보는 거야. 얘가 4고 얘가 7이에요. 이들의 합은 11이죠? 얘도 3이고 얘는 3이고 얘는 8이야. 더하면 그쵸? 이거 더한 값이 11 이거 더한 값이 11이에요. 그럼 말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거 합은 얼마? 이 둘을 더한 30이랑 똑같다고. 등차 수열의 경우는 우리가 등차 중앙에서 배웠지만 그건 뭐야? A라고 A11이 있으면 A2하고 A10이 있을 거고요. 얘네 둘을 더한 거랑 얘네 둘을 더한 거랑 어떻다 그랬어?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했던 평균값 같은 느낌을 갖는다면 이런 거야. 3과 8의 평균값이 얼마야? 5.5죠? 그러니까 이 값은 A 5.5를 두 번 더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하고의 평균을 구하면 A 5.5잖아. 딱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확한 실제로 존재하는 항은 아니지만 다섯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의 가운데 값을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둘의 합도 A 5.5로 말할 수가 있는 거라서 요 둘의 합과 요 둘의 합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심플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출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두 번째 문제. 조건식 몇 개예요? A15번 문제죠. 조건식 몇 개야? 등비수열에는 등비수열이고 조건식 두 개입니다. 마찬가지야.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A와 R로 바꾸면 돼요. 다만 이 문제는 AR 4제곱, AR 5제곱, AR 9제곱이라서 약분이 되긴 하지만 조금 지수식을 연립한다는 것 자체가 차수가 1차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풀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얘네들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풀 수는 있을 건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AR의 6제곱, AR의 5제곱 다 집어넣고 문제 풀어도 큰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것 같아. 그게 뭐 큰 적어는 없을 것 같은데, 글쎄, 좀 쉽게 풀는 거면은,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A하고 R 값을 집어넣어서 풀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A15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좀 전 문제는 초항하고 공차를 구하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였고, 지금 내가 보는 거는 초항과 공비를 구하지 않고 A15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A15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자 라고 말을 하겠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초항과 공비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R 제곱으로 나눠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하고 R 값으로 분해해서 그냥 풀어버리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애들 이거 답 좀 뒤에 있는데 답을 불러줘야 되니 안 불러줘도 되니? 안 불러도 되죠? 이렇게 그냥 풀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저 두 번째 조건 쓰면 어. 한이 나와가지고
두 번째 조건 쓰면 A12로 A11로 A11과 A7이면 아, 4칸 되는구나. 내가 암산 틀렸네.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 A5하고 A6을 약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A5 곱하기 R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약분된다고 생각하면 R이 하나 남는 거고 A11에다가 R을 하나 곱하면 얼마야? A11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A11이 36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A7은 1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다행인 건 A7, A11, A15 내가 이거 계산 A12로 나왔었던 것 같아. 계산이 안 되네. 아무튼 등간격이 되죠. 등간격이 되면은 4칸씩 건너뛴 거잖아. 등차든 등비든 같은 간격으로 건너뛴 것들끼리 무슨 관계를 이룬다고? 무슨 관계 이뤄? 등비수열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등비수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3 곱했으니까 3 곱해서 얼마? 36 곱하기 3이 최종 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거 할 수 있네. 우리가 A하고 R 값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풀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 되는 거였어요. 암산이 안 돼. 유사문항 2번 볼게요. 이거 오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AN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문제 아까 바꿨죠. A3이라고 바꿨습니다. 이거 A3이에요. 얘도 조건식이 2개고 그랬을 때 A7 값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맞죠?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고 조건식 무조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바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보면 가운데 값인 A5를 구할 수 있잖아. A5가 얼마야? 10인 거죠. 그럼 A3, 6, A5, 10, A7 구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몇 칸씩이야? 2칸씩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 2를 더해서 여기다가 공차가 얼마야? 4가 되는 거니까 또 4를 더해서 4분 14라고 바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등간격을 이용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네. 오케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교육청 평가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초항과 공차 공비를 구하는 것이 아닌 얘네들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기를 원하는 문제들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 좀 좁아서. A에는 등차 수열이고 B에는 등비 수열이에요. A에는 등차 수열, B에는 등비 수열. 자, 그리고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조건이 여기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조건식이 몇 개냐면 4개야. 등차 수열 조건 2개, 등비 수열 조건 2개. 총 몇 개? 4개. 식 4개, 조건 4개니까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죠. 다만 예쁘지 않을 수 있지만 무조건 구할 수는 있다 이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냐면 AN이 등차 수열인데 AN의 초항값인 A1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B는 안 구해도 돼.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관계를 보면 B4, B6 그리고 B2, B7 좀 보여야 됩니다. 이 항번호 2개를 합치면 9잖아요. 등비수열에서 항번호가 4, 5 다른 값인데 얘네들을 더하면 똑같이 9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굳이 GP에서 만약에 AM 곱하기 AN이 있고 AP 곱하기 AQ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 M과 N의 합이 P와 Q의 합이랑 같으면 요들의 곱들도 같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겠어? 얘네들 곱이 있으면 얘네들의 합과 약간 등비중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들의 등비중항과 이것들의 등비중항이 어떠니까? 같은 값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27이고 여기가 4, 5면 4와 5를 합친 게 27을 더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냐면 B2와 B7을 곱한 것은 B4와 B5를 곱한 거랑 같아요. 근데 얘네들을 곱한 게 12라고 했으니까 B4와 A5를 곱한 것도 12란 얘기고 근데 B4가 누구랑 똑같고 A4랑 똑같고 B5가 누구랑 똑같고 A5랑 똑같아요. 그래서 A4와 A5를 곱하면 12라는 조건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조건인 A1과
A8의 합은 8이다를 같이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A에는 등차 수열이고 미정계수는 A하고 D 두 개가 되는 거니까 A와 D로 바꿔서 넣으면 다 풀려요, 무조건. 근데 조금 관찰을 해보니 얘 49, 45 더하면 9, 얘 18 더하면 9. 그래서 숫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같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죠. 얘하고 얘를 뭘로 바꿔? 얘하고 얘를. 등차 수열인 거잖아. 얘를 뭘로 바꿔? A4와 A5의 합으로 바꿔도 돼, 안 돼? 그럼 얘도 얼마란 얘기야? 8이란 얘기인 거예요. 얘를 바꿀 수는 없어. 얘를 바꿔줘야 돼. A1, A8의 합과 A4, A5의 합이 같단 말이야. 이건 등차 중항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운데씩 보지 마시고 A4와 A5의 곱이 10이고 둘의 합은 8이다를 이용해서 A4, A5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얘가 몇 쌍 나올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A4, A5가 몇 쌍 나와요? 이거 연립한다면 몇 쌍 나오겠어? 두 쌍이죠. 얘는 1차고 얘는 2차가 두 쌍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추가 조건이 있었어. 뭐냐면은 비행인 등비수열이 공비가 1보다 작아야 한다고 나와 있긴 하단 말이야. 그걸 나중에 추가로 이용할 거면 될 것 같아. 두 개를 구해서.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요거 두 개 이용해서 A4랑 A5 구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근데 요 정도는 근데 사실 그냥 바로 할 수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 아니야?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의 곱이 10이고 두 근의 합이 8인 거잖아. 2차 방정식인 거잖아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합은 8, 곱은 12. 이거를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되는데 얼마예요? 이거잖아. 하나는 2고 하나는 6인 거죠. 그래서 나눠서 풀면 돼요. A4하고 A6가 있을 때 얘가 2고 얘가 6일 수도 있고 얘가 6이고 얘가 2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공차가 점점 공차는 양수인 거고 여기서는 공차는 음수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 조건을 이용했을 때의 BN의 공비 R이 있겠죠. R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여기다 숫자 다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이해 갔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고 얘가 만약에 6이면 B4에서 B5로 가는 건 2에서 6으로 커진 거잖아. 공비가 얼마인 거야? B4에서 B5는 공비 하나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 공비가 얼마인 거야? 2에서 3 곱한 거잖아. 공비가 3이라고요. 돼, 안 돼? 공비가 1보다 작아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얘가 6이었고 얘가 2였다면 3분의 1이 공비인 거잖아.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A4는 6이고 A5는 2인 거고 이거 이용해서 초항값 마지막 구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괜찮니? 쉬운 문제는 아니야. 막상 이거를 저 조건식 4개라고 해서 A와 D와 뭐 B1과 R로 두고 풀면은 계산이 많이 복잡할 거야.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거고 정상적으로 풀려면 얘네들이 특수관계를 이용하라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다음 2번 유형으로 가볼게요. 이 문제 정말 유명한 문제고 이거는 내가 내신 대회 때도 푼 적이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자, 조건 보세요. 항의 개수 n이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 근데 처음 4개를 더한 거, 마지막 4개를 더한 거. 처음 4개, 마지막 4개. 이 개수가 똑같다는 걸 뭔가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고요. 그럼 이렇게 보자. A1부터 A4를 지나 AN개가 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네 번째가 되려면 AN-3이 되겠죠. 이렇게 4개가 되겠죠? 이렇게 4개가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합한 것이 26. 이렇게 합한 것이 134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져야 되냐면 이 둘 더한 거랑 요 둘 더한 거랑 이거 더한 거랑 이거 더한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를 이용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들 요거랑 요거 이 둘을 더한 값은 뭐랑 같냐면 A1과 AN을 더한 걸 몇 번 더한 거야? 4세트를 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거 다 더하는 건 이거 더한 거를 곱하기 4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 그 값이 얼마야? 실제로 더하면 160이 되는 거고 약분해서 40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거 더한 게 42예요. 그런데 SN이 260이란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걸 그대로 등차수의 합공식에 넣어도 되잖아. 어떻게? 등차수의 합공식 SN은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이잖아요. 그게 얼마다? 40이다. 그리고 그게 얼마다? 260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N은 얼마? 1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고 초항과 공차를 못 구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답을 구할 수는 없어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수열 문제가 나와요. 아까처럼 조건식 2개짜리인 건 기본 연산 문제로 한 문제만 출제가 되는 거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하니? 정신 차려, 성준아. 여기 봐, 이거 봐. 고개 들고 봐. 졸리잖아, 지금. 됐습니까? 아래 유사문항 있네요. 자, 시그마 AK가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랜만에 하는 건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 이 조건식은 그냥 SN을 말하는 겁니다. SN이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저건 SN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SN이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도 없어. 그럼 이 녀석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인 거고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등차 수열일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SN을 이용해서 AN 구하는 거 기억나요? 기억나? 일반항 AN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마치 얘를 미분하듯이 2가 앞으로 내려와서 2n으로 시작하고 상수값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인 건데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2잖아요. 그죠? 1 넣었을 때 초항인 2가 되려면 이건 얼마야? 0. 그래서 AN은 2에 2라고 되는 거였어요. 기억해요? 자, 그리고 시그마 공식 중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 시그마 K는 얼마야? 여기 n까지였을 때 얼마?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잖아요. 이거 다시 쓰면 m 곱하기 m 플러스 1 아닌가? 맞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혹시 기억나나? 이게 있었고 두 번째가 시그마 2K가 있었어요. 그럼 요 2를 앞으로 빼내면 n 곱하기 n 플러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뜻은 뭐냐고? 연속하는 짝수를 몇 개, n개를 더하면 그 결과의 합은 얘란 얘기였어요. 이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같이 외워. 세 번째가 또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시그마 연속하는 짝수들의 합이 아니라 연속하는 홀수들의 합이 있었죠. 이거 다 더하면 1 더하기 그 다음에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연속한 수를 싹 다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거의 결과값이 얼마냐면 n제곱이에요. 이건 너희들 숫자로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이거 둘 더하면 4고요. 이렇게 더하면 9고요. 이렇게 더하면 16인 거야. 그러니까 이 결과값이 제곱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연속하는 홀수들, 짝수들, 일반 자연수들의 합은 특별한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연속하는 짝수들의 합이네? 그래서 일반항이 얼마다? 2n이다 라고 바로 나오면 제일 좋죠. 그럼 일반항 나왔으니까 47번째, 47번 답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 됐죠. 다음 3번. 이제 도형과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이 도형이 절대값이 있는 도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그림을 그리고 y는 k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 4개가 펼쳐질 건데 만약에 이 y는 k가 좀 더 이렇게 아래로 지나간다면 교점이 여기 차이가 간격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k를 위아래로 적당히 움직여서 이 교점의 간격이 다 어떻다? 다 같다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야. 저게 같아지는 순간을 구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야. 연속하는 4개의 값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조건인 거야. 괜찮니? 그러면 사실은
이제 K 값을 구하는 건 구하는 건데, 연속하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얘가 만약에 연속하는 세수인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한다면, 가운데 값을 A, 이걸 K라고 둔다면, 얘는 K에서 D만큼 줄어든 거고, 얘는 K에서 D만큼 늘어난 걸로 보고, 가운데 값을 일반항, 주인공으로 두고, 공차만큼 차이를 주는 게 더 쉽다 그랬어. 그러면 얘를 다 더했을 때 값은 등차 중앙은 3K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근데 4개일 때는 어떻게 할까? 얘를 K로 두면 여기는 K 플러스 2D가 되고, 만약에 여기를 K로 두면 K 플러스 D, K 플러스 2D, K 플러스 3D 다 더한다고 없어지거나 하는 조건은 안 돼요. 그래서 연속하는 내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을 때 하는 방법이 있었거든? 기억나니? 그렇죠. 좋았어. 얘 가운데를 만약 K-T, 얘는 K 플러스 D. 실제로 이 간격은 2D인 거야. 공차가 2D인 걸로 보신다면 여기는 K 플러스 3D와 K-3D로 놓을 수가 있고요. 이러면 좋은 게 얘를 싹 다 더하면 D는 없어지고 4K만 남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이 K 값은 여기 가운데 값 AN 플러스 1과 세 번째 항의 가운데 값을 K로 두고 푼 거예요. 근데 저걸 구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K는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놓고 풀면 좋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다 등간격이잖아. 그럼 이 전체 가운데서는 0인 거잖아. 그럼 얘는 K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인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D, 얘는 마3D, 얘는 D, 얘는 3D라고 놓고 문제 풀면 쉽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야? 이 높이랑 이 높이가 다 같다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게 K인 거니까 여기 함수가 원래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있었던 이차함수인 거잖아. 여기 D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여기다가 D를 집어넣어. D를 집어넣었을 때랑 3D를 집어넣었을 때랑 부호가 반대 부호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만약 D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는데 여기 D를 집어넣으면 D제곱 마이너스 9는 음수가 되거든요. 여기에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를 취한 값이랑 3D를 집어넣어서 이걸 계산한 것이 어떻다? 같다. 라고 놓으면 D값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됐죠? 간지러워서. 뭐 구하는 거니 문제가? 여기서 K는 뭐야? Y는 K. 어쨌든 D값이 알려지면은 모두 단값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대입해서 K값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도형 문제네요. 그림만 확대했어. 도형 문제인 거고 14개의 성분을 등간격으로 그릴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가장 짧은 길이가 얼마라고? 3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얘를 n등분 했을 때 14개로 나눈 거죠. 맨 마지막에는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가 어딨냐? 40이래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면 여기는 모든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내용인 건데 이건 직선끼리의 관계니까 당연히 1차식과 1차식에서 얘도 똑같이 이 간격은 등차수열을 이룰 거 맞고요.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삼각형 그려본다면 좀 경사가 있으니까 이런 그림인 거고 이걸 등간격으로 뭐 했다는 얘기야 계속. 나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 길이가 등차수열 간격으로 늘어난다고 아까 했던 거 설명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길이가 다 등차수열이 될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요 길이가 3인 거고 맨 아래에 있는 요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42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것들이 합은 처음과 끝을 더한 45를 나누기 2 하는 거. 이게 가운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몇 개가 있어? 14개. 이렇게 되는 거다.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아까 했던 것처럼 무슨 정삼각형이 아니라 닮은 꼴 관계로만 나올 수 있거나 특히나 이게 두 직선 사이의 간격을 물어보는 것은 다 똑같이 등간격이 될 때는 이게 등간격일 때는
요 길이가 등차수열 관계로 늘어납니다. 요거를 체킹하실 수 있으면 돼요. 네, 이거 유사 문제가 원래 있는데 지금 책이 준비가 안 돼서 안 하겠습니다. 됐고 5번. 여기서 OP, OR, QR 얘가 등비수열이에요. 등차 아니고 등비수열을 이룬 다고 나왔어요. 그림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 OP 주황색, OR 노란색, QR 보라색.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뭘 구하는 거냐면 C2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요 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림에다 표현할 수 있는 건 큰 원의 반지름은 1. 그러니까 OP는 1이에요. 뭐야? 1이야. 그리고 O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 우리가 구하려는 게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니까 요 반지름을 알려드리는 거 아니야? 요게 중심을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나요? 두 번째 원의 중심이 1로 되어 있네. 맞네요? 그럼 여기서까지가 R인 거잖아. 이게 R이 아니면 문제 풀기 이상이죠. 그럼 보세요. 여기가 1인 거잖아. 그럼 OQ는 얼마야? OR은 얼마야? 1 플러스 R이에요. 다음, 여기는 요 길이에다가 요만큼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2 플러스 R이라고. 등비수열 이룬대요. 이걸 제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똑같다. 1 플러스 R의 제곱이랑 2 플러스 R이 똑같다. 그래서 예쁘지는 않지만 얘를 뭐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쓰면 R 값이 만들어질 거예요. 괜찮니? 자, 요거 될 거고. 자, 요거랑 좀 유사문항인데 내가 지금 그림 하나 한번 그려볼게요. 정삼각형이고요. 얘도 정삼각형이에요. 어떻게 보냐면 요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지 몰라. 그냥 아래에 놓을게.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 여기 보셔서는 이렇게 그어주면 자, 첫 번째 넓이 S1은 얘예요. 얘하고 두 번째 넓이는 정삼각형은 아니야. 이게 S2고요. 세 번째 넓이는 이 오른쪽 삼각형. 여기 사다리꼴이 아니라 요 삼각형, 정삼각형. 이거 넓이를 S3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자,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S1, S2, S3. 이 세 넓이가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넓이가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랬을 때 뭘 구할까? R값 구할 거야? 이 I 길이 구합시다. 두 번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해볼게요. 먼저 해봅시다. 풀어볼게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였을 때 이 넓이 구하는 공식 뭐죠? 4분의 루트 3 A제곱. 이게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넓이랑 요 넓이는 이 방법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응? 이 넓이는 정삼각형이 아니잖아. 어떻게 구할 거야? 근데 이것도 정상이에요. 어디? 왼쪽. 이거? 네. 얘는 정삼각형 맞죠? S1도 정상이에요. 그럼요. 왜냐면 여기가 60도고 여기도 60도잖아. 그럼 정삼각형이 되겠죠. 문제는 이제 S2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2차 일단은 넓이식을 만들면요. 여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두겠고, 그러면은 얘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A면 여기도 A가 되는 거고, 굳이 말을 하면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4에서 A 뺀 거. 4에서 A 뺀 거니까 4 빼기 A가 될 거야. 됐죠? 그리고 여기 요 두 번째 넓이의 값도 우리가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문제가 그냥 B라고 둘게요. 여기 B라고 둔다면 S3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B 제곱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한 게 S2의 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 곱한 거랑 S2의 제곱이랑 같다. 이게 S2 넓이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표현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랑 여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에서 A 뺀 거니까 B-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각이 60도라서 여기도 60도가 되는 거니까 이웃하는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이용해서 넓이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돼? 2분의 1 4-A B-A 두 변 곱한 거고 사인 60도 이거에 뭐가라? 제곱한 값이랑 같다 가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하시면은 분모 4의 제곱이니까 16분의 루트 3의 제곱 3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A B-A 얘가 제곱이죠. 맞니? 요거랑 같다 가 되는 거고 16분의 이거 다 날라가죠? 16분의 3이랑 얘랑 날라가고 그 남는 거 보시면 A제곱 B제곱은 얘랑 같다잖아. 전개하면 안 되고요. 둘 다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A, B는 양수라서 A, B의 값이랑 4-A, B-A의 곱이 어떻다? 같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원래는 절대값을 취해야 되는데 A는 4보다 짧을 거고요. B-A, B가 더 A보다 긴 건 얘도 양수가 되는 거라서 그냥 절대값 없애고 이렇게만 풀면 될 거네.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4A 또 있나? 플러스 4B 이게 AB랑 같다. 맞죠? 계산이 맞나요? 넘기면 계산 불안해.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A 플러스 4B인가요? 는 0. 그러면 조건식상으로는 맞고 조건이 더 있어야 되겠는데? 등비수열 조건 지금 이용한 거 얘 이용한 거 맞고 이 조건을 내가 뭔가 빼먹었나 문제에서? 답이 나니? 저도 뭐가 좀 부족하죠? 내가 문제를 뭐 하나 조건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작고 크고 근데 그림상으로는 얘가 만약에 더 이쪽 겹쳐지면은 이게 등비설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아마 등비설 이루는 게 아마 하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문제가 적은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낸 것 같고 여기가 R인 것 같고 여기 공비인 것 같아요. B가 공비로 보는 거고 여기가 그러니까 얘네 세수가 등비수열 이루는데 얘네들을 이루는 공비값이 여기 이 한 변의 길이 R로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에이스. 문제 내가 잘못 내줬다. 아까 처음에 쓴 R 값이 맞았구나. 내가 유사문항 하나를 번뜩해놨는데 내가 체크를 정확히 안 해놔가지고 문제가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다시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공비가 얼마다? R이다. 근데 그 R이 이 한 변의 길이랑 같다.
라는 문제로 놓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조건이 하나 부족해가지고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 B값을 뭘로 보라는 얘기야? R값으로 놓고 풀라는 얘기인 겁니다. 패스! 내가 실수했어. 문제 처음 잡니다. 헷갈리겠습니다. 괜히 이거 좀 시간 엄청 끌었네요. 자, 하나 다시 볼게요. 이거는 사실 경우의 수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경우의 수가 수열처럼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특별한 문제라서 한번 해본 거고, 이겁니다. 만약에 이 도형이 없으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예요. 이렇게 올 것이냐,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좌표값을 B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B1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A1이라고 하면 A1은 네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은 B2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냐 물어보면 이런 거야. B1을 여기 A에서 B1까지 왔다면 여기서 B2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서 그냥 그대로 와야 돼요. 대신에 B1으로 도착하지 않았다면 무슨 말이야? A에서 이렇게 왔거나 이렇게 왔거나 이렇게 온다면 다른 격작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라서 경우의 수가 더 생기는 거죠. 몇 개가 더 생겨? 3개가. 그래서 A2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A1 경우의 수 4가지에다가 얼마를 더해? 3가지가 더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여기는요. B4에 오는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B2까지 왔다면 그대로 올 수밖에 없지만 B2까지 오지 않는다면 이쪽으로 오거나 이렇게 꺾어가거나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가지 더 늘어나는 거야? 똑같이 3가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A3은 A2에다가 3가지를 더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값이 뭐예요? 맞지? 등차수예요. 공차가 늘어나는 것처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지수를 우리가 일반항으로 점화식 관계로 만들어낸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A에는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가지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듯이 A3과 H 를 구하시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 됐죠? 7번. 시험 문제. 일단 조건식 몇 개예요? 2개예요. 조건식 2개 보는 게 먼저 맞아. 다만 일반항 AN의 관계가 아니라 SN의 관계라서 조금 달라요. 그러면 SN끼리가 나와 있을 때는 저 SN을 마치 또 다른 수열처럼 느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AN이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혹시 얘네들도 뭔가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물어볼게요. 등비수열을 쭉 나열했을 때 건너뛰는 간격이 똑같아도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또 뭐 있었어? 덩어리끼리 더했을 때도 같은 개수라면 얘네도 등비수열이라고 했었잖아. 다만 얘는 6개 더한 거고 얘는 3개 더한 거고 얘는 12개를 더한 거니까 쟤네들 S3, S6, S11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요거 좀 보시면 결과적인 건데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S6에서 S3을 빼면 A4부터 A6까지 합이 6이란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 그럼 다시 S12에서 S6, A1부터 A12, A1부터 A6까지를 빼는 거니까 두 번째 조건식은 뭐냐면 A7, A8, A9, A10, A11, A12의 합이 얼마란 얘기야? 이게 72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값도 A10부터 A12까지 합. 이거의 합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얘 3개. 이거 동그라미 치니까 이것도 3개. 그럼 얘도 3개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떤 관계를 이룬다고요? 얘 다음이 얘잖아. 주황색 덩어리, 보라색 덩어리, 빨간색 덩어리. 이 3개가 무슨 관계를 이룬다? 등비수열 관계를 이룬다고요. 괜찮아? 그러면 이 보라색 값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덩어리인 6에다가 얼마를 곱해? R을 곱한 게 이 보라색 덩어리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다시 6R에다가 또 얼마를 곱해? R을 곱해서 6R 제곱이 이 빨간색 덩어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한 6R과 6R 제곱을 더한 게 72. R 제곱 더하기 R 6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럼 12가 된다는 얘기네. 그럼 결과적으로 R 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12는 0 되면서
3,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 되겠네. 그럼 R값은 3과 마사가 되는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는 얘는 아니겠죠. 근데 공비가 양수니까 사실 얘네들끼리의 관계도 등비수열 이룰 때 이 공비는 아닐 거야. 다른 공비일 거야. 근데 얘네들의 공비, 그러니까 AN의 공비가 양수였으니까 얘네들끼리의 공비도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곱하는 거야? R 세제곱 곱하면 얘가 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R 값은 3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6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6에다가 R 제곱, R이 3이니까 3, 3은 9, 6, 9, 54 이 답이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직접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보고 계산하는 건데 Sn 빼기 Sn, S 빼기 S는 이렇게 남은 일반항 값들로 조합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또 다른 내용인데 볼게. 일단 등비수열의 합공식부터 기억하는지 볼게요. Sn이 지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 녀석들은 무조건 누구의 합인 거야? 등비수열의 합인 거야. 근데 등비수열도 이런 게 있었죠.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데가 있고 둘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데가 있었어요. 모든 수열의 얘들아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n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S0이 만약에 0이 나온다면 이건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5 절대로 0 되지 않아요. 그럼 쟤는 둘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등비수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A1과 A5는 다른 일반항의 값이기 때문에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5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 식에서 너희들이 일반항 구하는 거 배운 적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S5에서 S4를 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A6 구하시고 A1은 똑같이 저기다가 1을 대입해서 1 넣으면 0제곱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1 더하기 5가 돼서 6 이렇게 A1이 별도로 나올 것 같아요. 자 하나만 확인할게. 이거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보고 뭐 하는 거? 일반항 구하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 모양꼴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저 모양꼴이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이 아니거든요. 제가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이 되려면 Sn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얘가 0 돼야 되는 거잖아. 이거 0 넣으면은 2분의 1인 거잖아. 그럼 뒤에 얼마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있으면 얘가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인 거야. 그럼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보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였어요. 괜찮아? 방법이 뭐였냐면 요 미스 얘가 바로 뭐야? 얘가 공비였어. 초항은 모르겠고 공비는 2가 되는 거였다고. 맞죠? 맞잖아. 그 다음에 여기 초항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 얘는 또 얼마 집어넣어?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0제곱 되는 거니까 1 되고요.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네요. 초항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등비수열이 합공식 보고 일반항 구하는 건 오랜만에 하는 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도 돼 그냥. Sn 빼기 Sn 마이너스로 계산하셔도 돼요. 그럼 일반항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5하고 A1만 필요한 거니까 그냥 바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항상 일반항을 구하는 게 더 편한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일반항 없이도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바로 해결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같은 유형으로 뭐가 있었어요? 등차 수열 합 공식이 있었죠? 얘도 어떤 수열 합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래. 근데 상수항이 있는 거야. 그럼 뭘 알 수 있어? 얘는 첫째 항이 아니라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던 거였죠. 그럼 얘 일반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얘 가리고 풀면 되는 거였잖아. 얘 가리고 AN 구하시면 아까 했던 방법 똑같이 이용하면 돼요. 공차가 2로 시작하겠죠? 이거 미분하듯이 앞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더하기 상수항은 얼마냐면 1을 넣었을 때 4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1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얘를 가리고 상태에서 푸는 거야. 대신에 이거는 언제만이야? n이 2 이상일 때만이고 n이 1일 때인 초항 A1은 별도로 구해야 돼. 어떻게? 그냥 여기다 1 대입해야죠. 얼마다? 5다. 이렇게 해서 일반항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거 모양꼴을 보셔야 돼.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을 때와 지수식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다 0 넣었을 때 여기가 0 돼야 되는데 여기 안 됐다. 그럼 얘는 첫째 항부터가 아닌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8번의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항과 공비가 나와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아예 나오는 거고, 그거 이용해서 SN 구하시고, P가 뭐야? SN 플러스 P가 또 이것도 등비수열을 이루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SN 구하시면 첫째 항과 공비가 나와 있으니까 첫째 항이 1, 공비가 3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SN은 2분의 3의 n승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를 하래? P를 더했을 때 얘가 뭐가 되는데? 또 다른 등비수열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등비수열의 모양 꼴이 뭐냐면 상수항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고 지수식만 남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 상수항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P는 얼마겠어? 2분의 1에서 얘가 다 없어지고 나면 얘만 남는 거잖아. 그럼 n에 관한 지수식인 거죠. 그럼 얘는 등비수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하나. 자, 이거는 조건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A10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그런 말도 없고요. 조건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일반항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관계식이 보면은 점화식 같은 거야. 점화식 같은 거야. 첫째 항 하나 나와 있고 저 값을 조건을 이용해서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을 다 연달아 구하라면 대입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SN이야. 합이야. 수열의 합이야. 얘는 일반항이야. 이 둘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관계식, 동시에 있는 점화식은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설명으로 그냥 개념 설명 끝내는 거야. AN이 없어져서 이걸 SN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얘네들을 AN으로 바꾸던지 해야 돼요.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자, SN 플러스 1은 AM 플러스 1의 제곱이다 해서 S가 두 개고 AN이 하나니까 얘를 S로 바꾸고 싶은 건데 AN을 SN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얘는 뭘로 바꾸면 되냐면 SM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거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제곱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는 다 사라지고 S만 남는 거죠. 그럼 마치 이 S 값들을 하나의 수열값처럼 문제를 해석하면 좋은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얘가 뭐 같은 값이 아니라서 임수로 묶을 수도 있는 거고, 묶을 수도 없는 거고, 얘가 합차공식도 아니라서 묶을 수도 없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려니 이게 더 복잡한 거야. 그래서 이상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한다, 얘들아? AN을 S로 바꾸는 게 아니라 S를 AN으로 바꿔줘야 돼요. 알겠어? 자, 근데 이 바꾸는 방법이 좀 달라요. 얘네들을 A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 n에다가 항번호를 하나 더 높이던가 하나 더 낮추는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여기 n에다가 여기는 모든 n에다가 n 플러스 1 또는 n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는 건데 만약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다면 n 마이너스로 할게.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똑같았는데 몰라. 그러면은 그냥 n 플러스 1로 해볼게요. A n 플러스 2의 제곱. 이거 되겠죠? 문제 없죠? 이걸 빼는 거야. 항번호 큰 거 작은 거 빼요. 여기서 빼면 뭐가 돼요? Sn 플러스 빼기 S는? 그렇지. AN 플러스 2. 여기는 AN 플러스 2. 여기서 빼버리면 A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의 제곱 되는 거잖아. 그럼 합차공식 해야 안 돼요? 합차공식으로 두 개가 나오겠죠? 자, 물어볼 게 있어요. 만약에 AN 플러스 빼기 AN 플러스 1이 있는데, 뭐지? 더하기니까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그냥 날려버리면 안 돼요. 각 항이 모든 항이 양수네요. 그럼 이것도 0이 될 수 없고 이거 양수가 되는 거 맞네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날릴 수 있어. 근데 이 조건이 없으면 날리면 안 돼요. 왜?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 날리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양수에서 날렸어요. 그럼 얘가 0인 거고. 그럼 이 들의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다 같다는 얘기네요? 잘못됐니? 아이씨.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에다가 1 더한 등차수열 이런 얘기네요. 공차가 1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A1이 10인 거 공차가 1 맞냐? 1 빼는 거냐? 아니 1 더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A10은 나 왜 계산이 안 맞지? 맞는데 내가 답을 잘못 적어놨나? 근데 저 SN 조건은 음. 대입하면 S형이 여기 안 나와서 아, 첫째 항부터 시작하지 않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뭐냐면은 지금 이 규칙에 의한 거는 이제 일반의 관계식은 나온 거 맞는데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요. S0 더하기 S1은 A2의 제곱이 돼요. 근데 A1은 S1과 똑같은 거니까 얘가 10일 거고 A2, A2는 모르잖아. A1이 응? 얘가 영남 A1은 지금 아, 너 뭐냐. 이상하다 했어요. A1이 10이니까 10의 제곱은 100. 그럼 S1이 90이 나왔는데 S0은 0이 돼야지만 첫 장부터인 거잖아. 그러니까 S0이 0이 아니란 얘기죠?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뭘 구해줘야 돼? 둘째 항을 구해야 돼요. 둘째 항을 구해야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n이 얼마일 때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여기다 내가 n이 1일 때부터 넣을 수 있는 거고 여기 똑같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n은 1 이상이거든. 여기다 1을 넣으면 이 관계식은 1을 집어넣은 a2 더하기 1 그리고 a3이 되는 거라서 n이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규칙인 거예요. 첫째 항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a2는 별도로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a2는 어떻게 구해? 여기다 n에다 얼마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s1 더하기 s2는 a2의 제곱이 되는 거고 s1은 a1이니까 10 더하기 s2는 10 더하기 a2 그리고 얘가 a2의 제곱이 되겠죠? 괜찮아? 그럼 이거 하면은 a2 나와 안 나와? 나와요. 20 a2의 제곱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20은 0 돼서 5, 4 마이너스 a2가 5가 나오겠네요? 네. 그럼 a2는 5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1씩 더한 것이 등차 수열인 거니까 그럼 a10 구하면 13 나오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내가 좀 계산 좀 잘못하긴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AN을 SN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고 SN을 AN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AN으로 바꾸는 경우는 빼야 돼요. 여기다가 한 번은 더 큰 거 또는 작은 거 집어넣어서 변변 빼가지고 S를 없애주는 요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N을 S로 바꾸는 방법은 있기는 있지만 좀 전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가 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AN으로 바꿔서 풀어야 하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늘 하려고 했던 건 여기까지 맞고 자 오늘 내가 숙제를 따고 좀 내줄게 잠깐만